저는 우선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두 아이를 의대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아들만 사실 둘이 있어요. 근데 두 아이를 의대를 보내서 사실 제가 여기 어머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입시 전략, 이게 되게 거창하죠. 입시 전략과 엄친아 만드는 법 되게 거창한데 사실 입시 전략 하면은 이제 설명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들도 많이 설명회를 하시고 하는데 이제 저는 어머님들 눈높이에서 어머님들이 특히 보니까 오늘 초, 중등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초, 중등 어머님들 눈높이에서 이해하시기 쉽게 아주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게 이제 좀 중점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소개를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 명의 스카이 수학학원 부원장으로 하고 있고 유튜브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를 소개를 하자면 아이는 이제 첫애가 외대부고를 졸업했어요. 자사고, 전국 자사고 외대부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대랑 서울대 치대랑 카이스트를 이제 합격을 했고 진학은 연세대 의대를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첫애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에서 내신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시 전형으로 이제 갔고요. 그리고 정시 전형으로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정시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논술도 해요. 논술도 이제 썼어요. 쓰기는 썼는데 수능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와서 논술 쓰기는 했지만 사실 응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분당에 있는 낙생고라고 일반고예요. 근데 일반고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좀 이제 들어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일반고인데 서울대 실적은 좀 좋아요. 그래서 내신 따기는 좀 힘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수시 전형으로 일반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지금 본과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이제 아들 어머님들이 이제 공감하실 만한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해드릴 거고 네, 그래도 제가 여자기 때문에 딸 마음도 사실 알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고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챕터들이에요. 이제 크게 챕터를 4챕터로 나누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우선 입시 기초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시가 많이 바뀌죠. 우리 애들 때 사실 초등 어머님들 지금 네, 많이들 초등 어머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어떻게 할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몰라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수능의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어머님들이 초등 어머님들도 사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때는 변해요. 변하긴 변하는데 이 대입이라는 거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되는 거지 완전히 막 홀라당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좀 알면은 그때 되면 아, 이게 예전에 요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입시 기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두 번째, 중학교 때 이제 해야 할 것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니까 제가 아까 명단을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면 해야 할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우리 이제 아들 둘 사춘기 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키웠는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점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기초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고교 학점제 다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고교 학점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조금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막막했어요. 도대체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 고교 학점제라 하면 우리 애는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거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고교학점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말이 되게 거창한 거지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게 고교학점제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문과, 이과는 따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냥 다 주어진 거 그대로 대부분 똑같이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우리 아이들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선택 과목 선택한 거를
그냥 이수를 해요. 들어요. 들으면은 그게 예전에는 단위수라고 해서 일주일에 3번 들어있는 걸 3단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름이 학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관련 있는 진로에 대한 과목을 듣고 그거를 이수하고 학점이 192학점에 도달을 하면 졸업이다. 그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가장 중점적인 거는 내 진로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근데 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 지금 현재 중3까지는 입시체제의 그 방향도 사실 나와 있고요. 평가 방법이 현 중3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여기 공통 일반 과목이 있죠. 이게 공통 과목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게 공통 과목이고요. 일반 과목은 우리 애가 그래도 선택은 해요. 예를 들면 이과 기준으로 뭐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뭐 지학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일반 과목. 이런 공통하고 일반 과목이 9등급제인데 지금 대부분 공통은 1학년 때 그리고 일반 과목은 대부분 2학년 때랑 1학년 때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가는 고등학교는 1, 2학년은 9등급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대부분 고3 때 많고요. 일부 2학년 때 배우는 뭐 과목들도 진로가 있어요. 뭐 기하나 이런 건 다 진로 과목인데 그런 것만 A, B, C, D 성취도로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현재 중3까지고요. 이제 바뀌는 게 전면 적용이 된다 하는 게 현재 중2 이하부터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이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근데 여기에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까지 여기까지만 9등급제예요. 한국사도 절평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머지 일반 선택 과목 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를 하든 과학을 하든 모든 과목이 다 성취도 평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만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평가하는 내신 기준을 사실 지금 현재 중3까지는 1학년, 2학년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2년치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중2부터는 1년치밖에 사실 못 봐요. 그래서 굉장히 볼 수 있는 폭이 적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나오는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사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지금 평가하는 거랑 우리 애기들이 고1 돼서 1학년만 평가하는 9등급제를 대학교에서 그대로 지금처럼 평가한다라는 거는 사실 몰라요. 지금 평가 기준보다 좀 낮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중요도가. 그래서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9등급제를 1학년 때까지만 한다. 요것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달라졌고요. 입시 체제를 이제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대부분 많이 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초등 엄마들, 중등 엄마들이, 그러니까 제 친구도 이제 고3 엄마가 수시 정시를 확실히 모르는 엄마들도 간혹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수시를 지금 현재는 6번을 쓸 수가 있어요. 6군데. 그리고 이거는 수능 전에 지원을 해요. 이번 수능은 이미 다 9월에 지원이 끝났어요. 그리고 수시 6번을 지원을 하고 정시는 수능 보고 나서 정시 성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수능 보기 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학생부 성적과 학생부 내용을 갖고 수시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정시는 그냥 수능 성적 플러스 이제 작년부터 서울대에서 이제 내신 성적이 들어갔고요. 이제 고대도 들어가고 이제 2026년부터 연대도 들어가요. 이게 점차적으로 내신 성적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냥 정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능 성적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수시는 이제 학생부 성적으로 간다. 근데 학생부에서 수시에서 교과, 학종, 논술 그리고 뭐 특기자 이런 게 있는데 교과는 내신 성적이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교과고 학종은 내신 성적도 들어가지만 아이들 활동이 중요한 게 학종이고 논술은 이제 논술 쓰고 그다음 최저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를 총 6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 6회, 정시 3회 이거는 현 지금 대입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용어를 보면 원점수는 그냥 우리 애가 그냥 시험 본 그 점수 그대로
국영수는 100점 만점, 탐구나 한국사는 50점 만점. 그래서 이제 원점수는 그대로 하는 거고, 표준 점수는 과목별 난이도를 좀 조정한 점수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다 하는 거는 그 과목의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표준 점수가 낮다 하는 거는 그 과목의 난이도가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0분위는 100분위 100을 기준으로 거꾸로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분위 100 기준으로 우리 애가 100분위가 100이 나왔다. 그러면 100명 중에 1등 한 거예요. 그리고 100분위가 99가 나왔다. 그러면 100명 중에 우리 애는 2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급은 이제 뭐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요게 왼쪽 거, 요거는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교육청이나 뭐 그런 데서 보는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옆에 있는 요거는 고3 아이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6월, 9월, 그 다음 수능 성적표. 여기랑 여기랑 이제 다른 점은 보면은 여기는 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죠? 표준 점수, 뭐 등급 다 나와요. 근데 여기 수능 성적표를 보시면 원점수가 없어요. 내가 뭐 선택했는지 선택 과목하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까지만 나와 있어요. 원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딱 보면 우리 애가 몇 점 받았는지는 몰라요. 이 성적표만 봐서는. 근데 원점수를 어떻게 아냐? 평가원에서 표준 점수를 만점자 기준 표준 점수의 원점수가 만점자인 아이들의 표준 점수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만점자 표준 점수가 뭐 137점이었다. 근데 우리 애가 130점을 받았다. 하면은 만점자보다 우리 애가 7점이 낮은 거죠. 그러면 93점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정확한 거는 아닌 게 표준 점수가 중간에 점프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점수인데 같은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유추만 할 수 있고 지금 정확하게는 사실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뭐 분석해 주시는 데서 대부분 분석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요 정도 점수는 원점수가 몇 점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성적표에서 보면은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등급은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이제 등급을 쓰는데 사실 정시에서는 요 등급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정시에서 중요한 건 표준 점수랑 100분위는, 그러니까 탐구 과목 이런 데 100분위가 들어가고요. 표준 점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등급 정시에서 우리 애가 뭐 다 뭐 1등급인데 뭐 어디 못 가요 이런 거는 걔가 몇 점을 받았는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1등급 컷에 걸렸는지 정말 잘해서 1등급인지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구간이 너무 달라서 정시는 사실 등급은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수시에서 최저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등급의 비밀, 이게 뭐냐면 사실 중학교 지금 평가가 성취도 평가다 보니까 A, B, 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요거는 지금 작년도 당하중, 왜 제일 근처가 당하중이더라고요. 당하중 2학년 아이들의 성적 분포예요. 보시면 요 하늘색이 지금 A등급이고 요 보라색이 이제 B등급,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어를 보면 여기에 17.5%가 A등급이에요. 그리고 수학은 20%, 영어 27%, 사회는 31%, 과학은 25%. 요게 A등급 아이들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고 4등급까지가 40%예요. 만약에 우리 애가 그나마 국어는 17.5%니까 만약에 90점 컷에 걸려서 겨우 90점 맞고 A등급을 받았다 하는 아이는 결국 고등학교가 그 점수 그대로 올라간다 하면 사실 3등급이에요. 이 아이는. 그나마 제일 적은 게 국어였고 사회 보면 31%잖아요. 이것도 3등급이에요. 거의 4등급이에요. 4등급.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면 우리 애가 전과목 올A를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왜 성적이 떨어졌죠?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 애 중학교 때는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고등학교 때 가면 3, 4등급이에요? 막 이래요. 근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그 점수가 애의 점수였던 거예요. 어머님들이 모르셨던 거지.
그 점수가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4등급, 5등급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솔직히 놀랬어요. 2등급이 많아요. 여기 보면. 2등급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한 가지 희망을 좀 얻었어요. 여기서는 내신을 하면은 할 수는 있겠구나. 공부하는 놈하고 안 하는 놈 안 한다. 너무 차이가 크구나. 오히려 여기서는 내신 준비 열심히 하면은 좀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면 중학교 때 가서 내신을 좀 열심히 시키세요. 그래서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또 보니까 고등학교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애들이 편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정말 할 놈만 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할 놈에 속하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을. 그래서 그나마 여기는 막 20%, 30% 이렇게 되죠. 사실 제가 분당에서 아이들 보면 분당도 그렇고 대치권도 그렇고 이런 걸 다 보면은 50%, 60% 이래요. 사실 40% 넘는 건 기본이고요. 저희 집 근처에 임해중에 있는데 거기는 50%막 이래요. 그러면 반이 A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중간,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래요. 우리 애는 그래도 B는 맞아요. 이러면 얘는 이미 6, 7등급이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래도 B 정도는 나오니까 그러고서 안심하고 계시는데 이랬다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애들은 웬만하면 95점 이상은 받도록 하셔야 되고요. 99, 100이 나오도록 완벽하게 공부를 좀 시키셔야 돼요. A 맞는다고 다 잘할 거라고 믿고 계시면 안 되고 A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A등급은 이렇게 분포가 많이 돼 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알았냐, 자료를 저만 아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들 다 아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학교 알림이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뭐 학생 현황, 뭐 교원, 그러니까 남녀 비율 이런 것도 나오고요. 심지어 제가 보니까 뭐 자퇴 비율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어떤 평가를 하는지, 이번 학년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다 나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학교는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여기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학업 성취사,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어떤 뭐 아랍어를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럼 거기 검색을 하시고 나서 학업 성취사항을 들어가 보시면 교과별 학업 성취사항이 있어요. 이제 여기를 클릭을 딱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국어, 그러니까 그 학교에 지금 깔려 있는 그런 교과목하고 아이들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평균하고 요 알림이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평균은 65점 기준, 표준 편차는 18점 기준.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65점보다 평균이 높으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이 높은 경우는 그 학교 시험이 쉬웠던지 아니면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 높아졌던지. 근데 표준 편차를 보시면 18보다 높다 점수가. 그러면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할 놈 하고 안 할 놈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신 따위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일반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5점과 18점 기준이 딱 정말 그냥 스탠다드한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라고를 보면 제가 이제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몇 군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국어는 한 72점 정도 됐고 수학이 46점, 영어 46, 한국사 53, 66. 대부분 65점보다 국어 제외하고는 되게 낮아요. 그리고 편차를 보시면 18보다 기준이 이건 18, 25, 24, 19, 21, 21. 18보다 기준이 더 높아요. 여기는 애들이 공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하고 편차가 좀 커요. 그리고 백석고도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여기 보면 59점, 46점, 62점. 평균 되게 낮아요. 그리고 편차도 18, 22, 25, 19 이래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니까 진짜 안 할 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하는 놈이 너무 많고 잘하는 애만 잘해요. 그러니까 아라고랑 백석고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구나 내신 따위 그냥 평범하다, 좀 쉬운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단고, 마전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아까 거기보다는 살짝 높아요. 66점, 57점, 59점, 72점, 63점 살짝 높은데 그래도 편차는 여전히 높아요. 18, 22, 25 그나마 뭐 16 이 정도 되는데 아까 거보다는 애들이 조금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마전고 보면은 마전고도 사실 비슷해요. 다들 뭐 20, 24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이 조사한 네 학교는 사실 삐까삐까해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지원을 하시고 싶으시다, 어머님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은 우리 애 공부 열심히 시키면은 내신 따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 포스코고가 요 근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인천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진학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국어가 86, 수학 79, 영어 80, 통사 86, 통과 88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점이 안 돼요. 8, 8, 9, 8, 8 이래요. 여기는 아까랑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평균이 높아요. 근데 편차가 작은 거는 쉬운 거라기보다도 애들이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해서 편차가 작다. 여기서는 내신 따기 힘들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고 하니까 대학 실적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 하늘고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랑 비교해보면 79점, 뭐 74점, 77점 그런데 표준 편차는 18점 미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스코고보다는 하늘고가 조금 더 내신 따기는 괜찮지만 여기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포스코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다 1학년 거를 갖고 왔는데 보통 1학년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과목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리, 화학, 생명 이거는 다 일반 과목의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2학년 때 깔아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를 지원을 하려면 사실 얘네들은 선행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1학기 때만 통과를 1학기에 다 끝내는 거예요. 다른 학교 1년 차 할 거를 여기는 한 학기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고 관심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있죠. 여기서 보실 거는 이렇게 1학년 건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1, G2, 화원, 화투. 사실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선 3학년 때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1학년 때 이게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2학년 거를 보시면, 이름이 보면 여기 창의적 디자인, 아티언스, 뭐 커뮤니케이션, 뭐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입사관들이 보면은 저희가 블라인드를 한다 해도 이런 명칭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일반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테크놀로지 이런 거 나오면은 사실 또 과고하고 영재고하고 예술영재고는 명칭이 또 달라요. 이런 사이언스 이런 거 나오면은 아 이거는 예술영재고등학교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입사관들은 아예 생기면만 봐도 이 학교의 특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외대부고 보시면 외대부고는 이거 1학년에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다 똑같이 깔려 있는데 딱 디베이트 하나 넣었어요. 디베이트를 넣은 게 우리 학교 외대부고라고 티내려고 넣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입사관들이 딱 보면 아 디베이트? 얘 외대부고네? 그리고 보면 평균 보면 90점, 95점, 92점 막 이러죠. 편차 5점, 3점, 8점, 6점 이래요. 완전 다르죠, 아까 거와. 여기는 정말 극악의 내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대부고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게 생명과학을 이제 했는데 9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95점이면은 한 3등급은 나오겠다. 2등급, 3등급 정도 생각했는데 5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내신은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사실 내신을 접었는데 애 앞에서는 내신 접는다는 얘기는 절대 못하고 저희는 고3까지는 내신을 챙기고 갔어요. 심지어 고3 때 듣는 막 한국사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인강 듣고 사실 했어요. 그게 놓고는 싶었는데 사실 놓는 게 애들이 포기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정시라는 거는 1학년 1학기 때 이미 확정이 됐지만 3학년 때까지 수시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이제 여태까지 인트로예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 우선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 가시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우선 첫 번째 수학 심화.
사실 제가 이제 수학학원에 있어서도 아니고, 사실 여기가 수학학원이어서도 아니고, 어머님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수학이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하고, 애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수학만 해결되면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딱 걱정을 하세요. 우선은 그러니까 선행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딱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말하기를 좀 부끄러워하세요.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물어보면 저희 그냥 현행해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시고 막 어떡하죠? 걱정을 하세요. 근데 사실 현행을 한다는 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현행이 정말 제대로 돼 있다면 사실 걱정할 게 전혀 없고,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사실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학년 1학기? 그 정도까지만 선행이라고 하기보다도 심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 학년 반 정도 심화를 하고 이제 들어을 갔는데, 그래서 막 어떤 아이들은 학원들 그렇잖아요. 뭐 3개월에 한 과정씩 돌리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애가 그걸 소화를 했으면 다행인데, 소화 안 했으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1학년인데 3학년 걸 하고 있어. 근데 자기는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실력이 그건 줄 알아요. 근데 테스트를 보면은 1학년 것도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3학년도 안 돼 있으면서 자기는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본적인 걸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현행만 탄탄하게 한 친구들은 내가 현행이기 때문에 정말 요거라도 제대로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선행을 많이 나간 애들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선행을 나가도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행을 나가지 말라고 안 하고, 선행이 나갈 만한 아이들은 저는 많이 나가라고 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머님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진짜 심화가 잘 돼 있는 애들은 선행을 나가더라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막 2년 선행이 돼 있는 애들보다 우리 애가 심화를 자기 학년을 따박따박하면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얼마나 했는지, 뭐 몇 번 돌렸는지 이런 숫자에 어머님도 연연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누가 뭐 옆집 애가 누구 친구는 뭐 어디 나간다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현행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어떤 친구는 사실 교과서도 교과서만 꼼꼼하게 봐도 될 정도의 아이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자기 학년의 현행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고교 내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내신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처음 수학을 배우고선 그 등급을 잘 받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를 다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처음 수상화를 배운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수학상, 수학하인데 그 과정을 처음 배웠다 하면은 그 과목을 내신을 잘 받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무조건 수상하는 한 번 이상은 봐야 된다. 라고 어머님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중3 어머님들한테 무조건 빨리 수상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열심히 시키셔야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수학을 먼저 해놔야 하냐 하면은 여기 보면 수학은 많이 해놓으면 그게 결국 수능 준비예요. 수능 준비고 내신 준비예요. 근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적 감각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봐도 공부 안 해도 잘 나오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국어랑 영어는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는 딱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요. 출제 경향 자체가 모의고사 출제 경향과 내신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내신 기간에 국어, 영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잘하는 아이들도. 근데 수학은 선행하고 심화하고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애들은 수학 준비를, 내신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심화는 미리미리 좀 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국어, 영어 수업하실 때 만약에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닌다 하면은 학원이 이제 보통 학교별로 많이 묶어요. 근데 인원수가 적다 보면 출판사별로 묶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지만 웬만하면 학교별로 묶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해주는 이제 학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출판사가 같더라도 부교재가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다루는 작품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어, 영어, 내신 준비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한다 하면은 학교별로 묶는 그런 학원을 보내시면 되고요. 수학은 사실 상관없어요. 수학은 학교별로 다른 게 뭐 시험 범위 정도, 그리고 아니면 시험 일정 이 정도만 다르지 뭐 수업 내용이 자체가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아이들을 많이 뭐 다뤄주는 수학 학원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애가 잘 맞는 학원으로 가시면 돼요. 크던 작던 그냥 스카이 보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수학이 잘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애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수학 잘하는 애들이 전교 등수가 높죠. 걔네들이 통사도 잘하고 한국사도 잘해요. 왜냐하면 걔네가 문과적 소양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걔네들은 통사, 한국사 할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딴 애들을 못할 시간에 걔네들은 수학이 돼 있기 때문에 통사, 한국사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교 등수가 높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최대한 수학은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국어 문법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교 학점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국영수예요. 누가 뭐라 해도 국영수인데 국어는 문법이 중학교 때 나와요. 근데 애들이 보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정말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 교직에 계신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애들이 정말 해맑게 앉아있대요.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근데 다 중학교 때 사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심지어 통사통과도 중학교 때 다 나와요. 그냥 다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오는 것 뿐이지. 문법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내신 기간에 심지어 문법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수능에서 국어 문법이라 하면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가 이제 문법인데 또 간혹 저는 엉매 선택 안 할 건데요. 그래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내신 준비할 때 보면은 변별력 있게 나오는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 내신 준비할 때 문법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기에는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요 교재는 이제 요거는 좀 쉬운 책이어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한번 보면 좋고요. 요거는 우리 애가 뭐 내신 준비할 때 한번 했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잘한다 이럴 때는 요거를 해서 요거는 한번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권 정도는 한번 봐서 문법 정리를 한번 하면 좋고 중3 됐을 때 방학 때 또 한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1학년 때도 지금은 뭐 자유학기제 뭐 이렇게 있어서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1학년 때부터도 이제 내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학원이 중학교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에 보면 물어봐요. 근데 애들이 스케줄을 안 짜요. 내신 스케줄을.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은 스케줄을 중학교 때부터 사실 짰어요. 내신 시험 관리하는 스케줄을. 이게 지금 뭐냐면, 요거는 저희 아이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스케줄표예요. 보면은 저희 아이가 수학이 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뭐 암기 과목 이런 걸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국어는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국어예요. 국어 거의 매일 넣고요. 영어도 거의 매일 들어갔고, 그다음에 생명도 이제 매일 넣고,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많이 넣고, 지학도 많이 넣고, 이렇게 애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수학이 안 보이죠? 수학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아침에. 이렇게 조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애가 수학 공부할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돼 있으니까 다른 과목 할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수학은 왜 아침에 넣냐? 저희 애가 이제 서울의대 갔다고 하니
어머님들이 그래요. 우리 애는 딱 자기가 아침에 알아서 딱 일어나고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할 거라고 그런 걱정 없으시겠어요? 뭐 이래요.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 아침마다 싸웠어요.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깨우는데 정말 깨우면 깨웠다고 지랄, 안 깨우면 안 깨웠다고 지랄, 막 아주 애가 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침마다 싸우니까 애 아빠가 왜 이렇게 싸우냐. 응? 그래서 당신이 애를 좀 깨워봐라. 얘 깨우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애 아빠가 딱 일주일을 깨우더니 자기 화병 나서 안 되겠다고. 정말 진짜 애 깨우기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잠이 많았던 애가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지문 보고 있으면 꾸벅꾸벅 졸지. 그래서 그나마 수학은 손으로 좀 풀잖아요. 그래서 잠 깨려고 사실 한 거예요, 수학은. 그리고 이제 물리 같은 경우도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애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고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만 이게 수학을 힘들어하는 애는 수학을 보면서도 졸겠죠. 근데 우선은 그렇게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못하는 힘들어하는 과목을 좀 많이 넣고 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침에 좀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짰는데 이걸 어떻게 짜냐 관리 방법이 있어요. 짜는 방법. 우선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시험 스케줄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댓글이 막 어떻게 짜요? 그러니까 스케줄 짜는 법 알려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짜시면 돼요. 이거는,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우선은 해야 할 거를 다 적어 놓으세요. 다 꺼내놔. 그래서 국어는 가장 중요한 게, 책이에요. 국어책, 필기한 거, 그리고 본문 내용 공부한 거. 근데 여기 다른 반 써 있죠. 내신이라는 게 우리 선생님만 내시는 게 아니라 그 학년에 다른 반에 들어가는 선생님하고도 같이 내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반 선생님이 말씀을 못 해주신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반 아이들, 친한 친구들 프린트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에 복사해서 아이들 반에 저희 반에 딱 돌려요, 애들한테.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 반 성적이 반 평균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이 다른 반 아이들 이것도 가능하면 이제 하시면 좋고요. 우선 평가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도 개념 공식 암기 써 있는데 사실 수학을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암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애들이 이해를 하고 나서 그 공식 같은 걸 암기를 안 하고 어떻게 매번 공식을 유도하겠어요. 암기 과목, 그러니까 암기 무조건 해야 되고요. 문제집도 난이도별로 한 3권 정도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암기 과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교과서 암기하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프린트물이 있고 그다음에 필기 노트, 자기가 뭐 필기한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암기한 것들이 이렇게 뭐가 있는지 쫙 해놓고 뭐 문제집도 뭐 있는지 뭐 이렇게 다 써놔요. 그리고 저희 애는 인강 같은 것도 사실 암기 과목은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모든 범위를 다 하지 않고 얘가 어려워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인강도 사실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해야 할 거를 먼저 다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근데 여기는 마지막 한 줄을 좀 빼고, 예를 들어 이거는 4주치를 이제 한 건데, 이제 국어는 첫째 주에 뭐 1단원 필기한 거 보고 내용을 암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 애들은 희한하게도 응용력이 없어요. 이 문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문제집이 있어요. 그 책 출판사하고 동일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평가 문제집을 같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서 요거는 이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을 좀 해요. 그리고 둘째 주에 만약에 1, 2단원이 이제 시험 범위다 하면 둘째 주는 2단원은 그런 식으로 하고 셋째 주는 문제집을 또 다른 문제집을 한 번 더 풀고 오답은 꼭 확인해야 되고 중요한 거 이제 서술형 연습을 하는데 서술형이 사실 애들이 쓰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술형을 말로 했어요. 묻고 답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서술형 연습도 좀 하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첫째 단원, 둘째 단원 이제 공식 암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학은 항상 풀고 나면 무조건 오답 정리를 하고 나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자기가 맞았는 줄 알고 그냥 채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 잘못된 오개념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오답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약간 좀 쉬운 기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두 번째 주는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거.
그러니까 보면은 문제집도 약간 기본, 뭐 응용, 심화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돼 있잖아요. 한 권 풀고 한 권 풀고가 아니라 쉬운 거 먼저 쫙 풀고, 그 다음 좀 어려운 거, 이게 난이도를 조절해 가면서 풀고, 마지막 주에 기출문제, 학교 기출은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암기 과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애가 암기를 되게 싫어해서 사실 암기 과목은 거의 매일 넣는데, 암기 과목은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고, 그러니까 오늘 할 분량을 최대한 적게. 근데 그게 자주. 오늘 할 거,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한 거 또 반복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고, 그래서 애들이 부담이 안 돼야 돼요. 암기 과목을 할 때는. 그래서 전날 외운 거를 반복하면서 교과서 암기를 첫째 주에 하고요. 둘째 주는 우선 프린트물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과서로 암기하고, 두 번째는 프린트로 암기하고, 그리고 필기 노트로 암기하고, 암기가 또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셋째 주는 이제 문제집을 풀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마지막 주를 안 한 게, 마지막 주에는 전체적으로 내용 암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계획을 하다 보면은 또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해서, 기출문제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4주로 구성을 하면 되게 빡빡해요. 근데 애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이 많아.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한번, 이게 사실 고등학교 돼서 어머님들이 해보라 하면은 이미 늦어요. 왜냐면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말 들을 때 앉혀서 해야지, 이미 엄마 손을 떠난 아이들은 앉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잘 들은 우리 애기들일 때, 좀 사람 구실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사춘기 돼서 거의 그럴 때는 진짜 엄마랑 뭐 대화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애들 말 잘 들을 때 이렇게 시키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처음에 좀 몇 번만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어머님들이 이제 생기부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생기부를 띄워보신 적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그래서 보면 제가 항상 설명회 가서 여쭤보면은 중학교 어머님들은 거의 없어요. 생기부를 한번 떼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그 중학교 생기부는, 초등학교는 좀 달라요. 근데 중학교 생기부는 고등학교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사실 특목고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사실 생기부를 띄고 자동서도 떼고 하기 때문에 보긴 하지만, 일반고 지원하는 아이들은 생기부 볼 일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중학교도 세특도 있고 행특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생기부가 축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좀 들으셨죠. 이게 대학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세특, 행특인데, 요거는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준말이고, 행특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준말이에요. 누가 써주냐? 세특은 과목 선생님이 써줘요. 그래서 국어 세특은 국어 선생님이, 수학 세특은 수학 선생님이 써주고, 행특은 담임 선생님이 한 학년 끝나면 그때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특과 행특이 정말 100% 선생님 권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애가 너무 예뻐서 되게 잘 써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고, 진짜 욕을 써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라고 욕을 써놔도 고소를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선생님 왜 이러셨어요? 따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마음이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 때도 다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려면 이뻐야 되잖아, 우선. 애가 이쁘려면 학교에서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진짜. 엎어서 자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국어 선생님인데 내 시간에 수학 풀고 있어. 수학 학교 숙제, 학원 숙제하고 있으면 이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과목 시간에는 그 과목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 잘하기. 요게 정말 쉽지만 정말 먹고 들어가요, 애들. 그냥 마음에 우러나지 않지만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좀 잘하고,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이 되면 나중에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정말
밥 해주시는 그 급식소 아주머님들한테도 90도로 인사해서 맛있는 거 되게 많이 얻어먹더라고요. 이쁨 받으려면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애가 너무 예뻐요. 근데 세특을 써줘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제 특징들이 이제 이렇게 세특이 중요하다 하니까 대부분 이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아세요. 잘 써줘야 되겠다는 거 많이 아셔서 많이들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 써주세요. 근데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심지어 이제 뭐 1번부터 끝번까지 우리 애들이 발표한 거 언제 뭐 했는지 그런 거 다 메모를 해주시는 감사한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안 그런 선생님들도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뻐서 얘를 잘 써주고 싶은데 쓸 말이 없으니까 애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애가 바르고 뭐 리더십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없는 세특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세특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선 출발은 학교 수업에서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뭐 국어 수업, 그러니까 뭐 국어 선생님이 세특을 써주신다. 그러면 국어 시간에 뭐 직유법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얘가 뭐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났는데 뭐가 관심이 가졌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조사하고 나서 그걸 발표를 한 게 수행평가가 됐고 그걸 조사하다 보니 또 다른 게 또 궁금해져서 또 다른 것도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발전돼서 얘가 어떻게 변화가 됐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게 좋은 생기부지 애 인성과 애 태도와 이런 거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써주시도록 우리 엄마들이 노력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세특을 엄마가 써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고등학교쯤 되면 엄마들보다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선은 애들이 엄마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수행을 참견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 애가 수행을 하고 났으면 꼼꼼한 아이들은 정리를 되게 잘 해놔요. 근데 안 그런 아이들도 사실 많거든요. 우선은 가장 1단계가 폴더 같은 거를 만들어놔요. 이게 컴퓨터 폴더일 수도 있고 그냥 파일일 수도 있어요.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이렇게 폴더를 좀 만들어 놓으면은 애들이 수행하고 나면 그거를 그쪽에다 모아 놓는 거예요. 국어는 국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날짜나 뭐 제목이나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정리를 조금 해 놓으세요. 컴퓨터를 했으면 컴퓨터 작업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애가 막 그냥 막 썼어. 그냥 막 종이로 막 낱장으로 썼어. 이런 것도 어머님들이 좀 모아 놓으셔서 이렇게 좀 폴더에다 끼워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세특을 쓰는 시기가 학기 말하고 학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특이 1학기, 2학기 따로따로 보통 써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1년치를 한꺼번에 쓰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보통 세특 같은 경우는 한 학기 기준으로 쓰거든요. 한 7월 정도 세특 쓰는 기간이에요. 7월, 12월 이때쯤에 선생님한테 이제 애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동안 수행한 거 좀 갖다 드리면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래 갖고 와봐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사실 계시고 그냥 괜찮아 그냥 내가 알아서 쓸게 이런 선생님 계세요. 근데 알아서 쓸게 하는 선생님한테 그래도 선생님 봐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우선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선생님한테는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잘 써주시기만을 기도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갖고 와라 하면은 그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요거 모아놓은 거를 폴더를 자료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 선생님들도 써주세요. 학교에서 한 것만 해야 돼요. 사실 세특은. 밖에 예전에는 외부에서 쓴 논문 이런 것도 썼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요. 학교에서 한 것만 해야 되고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으면은 많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봐요. 그리고 귀찮아. 그래서 그냥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날짜 뭐 했고 뭐 이런 걸 딱 정리를 해서 드려요. 그 자료 위에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많아요. 선생님이 한 반에 몇십 명씩 되는 애들 그거를 그것만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대여섯 줄 정도 세특용 멘트 그거를 포스트잇으로 딱 붙여요. 그래서 애가 한 자료 오리지널 자료 플러스
한 장짜리 요약본 플러스 거기 위에다 세트용 자료. 그러면 선생님들에 따라 귀찮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특히 자사고는 많이 그래요. 자사고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잘 써주고 싶은데 빠뜨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애들이 더 잘 알고 엄마들이 더 잘 알지 선생님은 그 많은 애들 다 몰라요. 뭐 했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서 학기말 학년 말에 조금 갖다 드리면 세특 쓰는데 선생님이 훨씬 수월하시고 그러면은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학교 때 모든 과목을 다 할 수는 없고 아이가 좀 관심 있는 과목이나 친한 선생님이나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특목고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기부 진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 생기부 띄는 거는 행정실 가면 다 떼줘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프린트를 해주시는 담임 선생님도 간혹 계세요. 원래는 안 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보면서 그냥 프린트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뭐 사진 찍어 보내시는 선생님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생기부 진단은 중학교 때부터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희 애가 이게 쓰는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거 정리하다가 나중에는 그 세특 정리도 저희 애가 그냥 했거든요. 쓰다 보니까 쓰는 요령이 생겨요, 애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쓰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멘탈 관리를 중학교 때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저희 작은 애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저희 큰 애는 이제 좀 오래됐고 작은 애가 사실은 영재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의 꿈은 지금은 의대를 갔지만 암호학자였어요. 그래서 남자이다 보니까 게임하는 것도 사실 좋아하고 뭐 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암호 푸는 거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암호를 만들어서 자기가 애들한테 막 풀어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걸 해서 자기는 수학과를 가서 암호학자가 되겠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수학 KMO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 KMO에 그냥 수학과를 가려면 영재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영재고 준비를 했는데 영재고 준비는 이제 하는 학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녔는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는 서울영재고를 지원을 했는데 3차 캠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영재고가 보통 지필평가가 있고 이제 뭐 이런 실험 같은 거 하는 그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캠프가 있고 이런데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잘해왔고 떨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3차 마지막에 딱 떨어지니까 그때 떨어진 게 3학년 기말고사 그 무렵에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멘붕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딱 바로 우리는 잘 됐어. 영재고 아니어도 돼. 그래서 엄마가 영재고 너 데려다줘 보니까 그러니까 분당에서 거기가 해화동인데 너무 멀어. 너무 멀고 우선은 너무 칙칙해. 그리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영재고 가지 말고 제가 큰애를 외대보고 보냈잖아요. 우리 외대 보고 가자. 외대 보고 가면 여자애들도 많아. 그리고 동아리도 많고 재밌게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외대 보고 가자. 그리고선 그날 바로 떨어지는 날 치킨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 그럼 외대 보고 가야지. 이렇게 바로 턴을 한 거예요. 근데 외대 보고를 가려면 면접이 필요해요. 면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큰애 때는 사실 어머님들도 이제 큰애 둘째 있으면 좀 다르실 거예요. 큰애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면접 준비를 했어요. 뭐 카메라 켜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둘째다 보니까 약간 좀 귀찮은 면도 있고 그리고 둘째는 좀 알아서 그냥 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한번 뭐 나오는 면접 문항도 이제 뽑아 보니까 또 잘해요.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그러고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딱 왔는데 그러잖아. 우리 딱 나오면 무슨 문제 나왔어? 뭐라고 대답해서 왜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나왔는데 너무 대답을 잘한 거예요. 와, 얘 진짜 붙겠다. 이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외대 보고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영재고는 사실 얘가 캠프하고 나왔을 때 캠프에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게 좀 약간 실험할 때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 90%는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0%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외대 보고 저는 정말 99%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근데 딱 떨어지니까 진짜 이때는 제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오히려 더 힘들어해요. 근데 엄마는 딱 정신을 바로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한테 괜찮아. 우리 일반고 가자. 그래서 엄마가 형을 보내보니까 기숙사가 엄마가 못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일반고에서 엄마 옆에서 그냥 매일매일 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반고 가자 했는데 이제 굵직한 시험을 이제 2번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저희 작은 애 낙생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낙생고가 이제 그러니까 뺑뺑이로 이제 가기는 하는데 지원자가 많아요. 거기가 이제 서울대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특히 그 영재고 떨어진 애들을 영떨이라 그러고 과고 떨어진 애를 과떨이라 그러거든요. 영떨이 과떨이들이 엄청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이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많아서 일지망으로 지원을 해도 떨어지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야. 또 떨어질까 봐. 근데 지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 집 앞에 있는 데 가까운 데 가자. 거기서 1등하면 돼. 이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낙생고를 지원을 했죠.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낙생고를 지원을 해서 이제 아까 그 중학교 때 내신 관리하고 저희가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낙생고에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선서를 하고 1등으로 들어갔어요.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외대 보고 떨어진 날도 저는 그 치킨 파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낙생고다. 낙생고 가서 우리 1등 하면은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치킨 파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힘들겠죠, 물론. 저도 힘들었고 힘든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애한테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신기하게 괜찮아져요. 힘들었어도 엄마가 괜찮다 하면 애들은 괜찮아지는데 간혹 애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뜯어보면 엄마가 찜찜하게 안 괜찮은 거야. 뭔가가 안 괜찮아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괜찮으셔야 돼요. 진짜 괜찮으면 애들도 괜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게 저희 애가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시험 떨어지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애가 단단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돼서도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 못 봤다고 애들을 야단 쳐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설명회 때 이 얘기를 다른 데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셔요. 저보고 혼날 짓을 안 하고 시험을 잘 봤겠죠. 그래요. 시험 잘 봤으니까 혼날 일이 없죠. 아니에요. 저희 애가 처음에 그렇게 1등으로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통합사의 시험을 260명 정원에서 200등 가까이 했어요. 시험을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서 이거는 잘해야 5등급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근데 사실 그때도 제가 야단을 안 쳤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시험을 못 보면 다음에 네가 중간고사 때 이랬으니까 기말고사 때 몇 점을 받고 만약에 100점 맞고 수행 안 깎이고 그러면 너는 몇 등급까지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고등급까지 맞도록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봐, 내가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하는 거 보면은 얘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진짜 욕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애 앞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야단치는 거는 사실 제가 시험 끝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고 제가 야단을 되게 많이 쳤거든요. 사실은 그건 언제 했냐면 시험 전에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잡았어요, 애를. 그래서 어머님들이 간혹 이제 그래요. 그냥 본인이 당해봐야지 공부를 하죠. 이런 어머님들 사실 계세요. 근데 애들도 공부를 잘 해봐야 사실 잘하고요. 시험을 잘 보는 버릇을 해야지 잘 봐요. 그리고 이미 시험을 못 보면은 그 뒤 수습하기가 어머님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애가 시험을 못 보기 전에 그 앞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애들 공부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본인이 깨치기를 원하지 마시고 조금 잡을 때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면 단단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애들은 시험 못 보던지 뭘 하던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못 보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시험 끝냈다는 그 해방감에 중학교 시험 끝나고 나면은 애들이 막 다 막 가방 던져놓고 PC방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본인이 잘 못하면 본인이 제일 힘들 거야.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찌 그러는지 공부 잘하는 놈이든 뭐 못하는 놈이든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애들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 정말 애들이 극복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머님들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정말 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제 멘탈 관리할 수 있는 연습을 중학교 때도 이제 시켜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 대회 임원 이런 거 뭐 애들이 좀 걱정하고 뭐 못할 것 같아서 안 나가고 근데 그냥 다 중학교 때는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원 같은 것도 그냥 애들이 한번 나가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뭐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해보는 거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중학교 때고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미 그게 다 생기부로 연관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습할 수 있는 건 중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많은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해야 될 건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입시 전문가가 되라는 거는 저는 아이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래요. 설명회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설명회가 보면은 과목별 설명회가 앞에 좀 선생님 설명회가 좀 나오고 뒤에 이제 입시 소장님들이 설명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진짜 하루에 2번도 막 다니고 그랬어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소장님이 한 2시간 설명을 하시면 진짜 1시간 55분은 내가 다 하는 얘기야. 근데도 제가 계속 다닌 이유는 뭐냐면 그 5분 안에 정말 소장님이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요. 진짜 내가 모르는 팁을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뭐 깨우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듣다 보면 정말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설명에 부지런히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보면은 그것도 저는 또 열심히 들었는데 당장 우리 애가 이 선생님한테 듣지 않았어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선생님은 우리 애하고 잘 맞았는데 잘 맞겠다. 아니면은 이 선생님은 좀 걸러야 되겠다. 이런 거가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설명회를 좀 부지런히 참석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카페나 유튜브나 블로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현장에 못 가시더라도 이런 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많이 어머님들이 좀 전문가가 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설명회를 갔는데 이제 문제점. 설명회 갔다 오면은 엄마가 마음이 급해. 그래서 애를 잡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애를 잡지 마시고 엄마가 듣고 와서는 그냥 그러니까 애가 정말 물어볼 때, 엄마 나 이거 뭐 들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엄마가 아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너 여기 앉아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은 애들이 그래, 엄마 또 어디 갔다 왔어? 이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엄마들이 그냥 많이 듣고선 엄마들이 전문가가 되시고 나중에 남편도 잡지 마세요. 남편들은 다 뭐 그런 것까지 듣냐.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엄마들이 그냥 본인을 그냥 성장시키는 걸로 하고 나중에 정말 애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 쓸 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멀었지만 뭐 이렇게 대학 지원하고 이럴 때도 엄마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컨설팅 받는 거 되게 좋지만 컨설팅은 우리 아이만큼 나만큼 우리 아이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애들을 많이 알고 어머님들도 많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그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지 애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를 딱 정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 사이트, 그러니까 그냥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제가 해왔어요. 요 빨간 거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로, 아이의 성적하고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중3 어머님들, 특히 가장 많은 질문이 어느 학교 써야 돼요? 그래요. 고등학교 지원 어디 해야 돼요? 그러시는데, 정답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아이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고교 학점제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생기부 잘 써주는 뭐 특목고가 유리하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전략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잘 받는 등급이 나오고 만약에 거기서 6등급, 7등급 나오면은 우리 애한테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애가 가서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엄마가 애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걔는 특목고 보내거나 기숙사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일반고에서 어머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뭐 애들 옆에 있는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빡센 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마들이 아이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학교나 학원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도 큰애랑 작은애랑 좀 성향이 달랐거든요. 큰애 같은 경우는 작은 학원에서도 되게 열심히 잘 하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작은애는 좀 약간 관종기질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막 큰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막 1등부터 쫙 점수 붙여놓고 막 이런 데서 가서 희열을 느끼는 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특징에 맞춰서 학원을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 뭐 잘 챙겨줘야 되고 그러면은 좀 작은 데서 선생님 뭐 케어 잘 받고 이런 데 보내시면 되고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서 학교나 학원을 좀 결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제가 아까 뭐 국어, 영어 힘들면 그거 많이 넣었듯이 아이의 부족한 과목을 좀 많이 배치를 하고 그렇다고 잘한다고 그냥 안 해버리시면 안 돼요. 잘하는 과목도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아이의 성적하고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정하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하고 약속을 지켜라. 이거는 저는 진짜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한 그 스케줄표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저희 애가 남자이다 보니까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특이하게도 시험 기간에 게임을 가장 많이 했어요. 저희 애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어떻게 많이 했냐. 평소에는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학원 갔다 오고 숙제하고 하면은 게임할 시간이 없는데 시험 기간에는 학원을 일부 다니고 이제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스케줄 해놓은 거를 다 하고 나면 놀 수 있게 자유 시간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자유를 주되 한계를 설정. 네 맘대로 다 하고 나면 놀아 한다고 2, 3시까지 놀게 하면 안 되고 딱 12시까지 딱 정해서 이제 놀게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스케줄을 다 마치고 나니까 뭐 12시 막 이래요. 그러면은 12시까지 놀아야 되는데 12시에 끝나면 못 놀잖아요. 처음에 몇 번은 뭐 못 놀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줄여요. 한 11시 반 이러면은 다 했대요. 근데 다 했다고 해서 그냥 믿으면 안 돼.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암기 과목 같은 거는 물어보기도 하고 뭐 답안 채점도 하고 그래서 확인하는 시간은 이제 더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했어. 그게 확인이 되면 놀긴 했는데 어느 날은 30분 일찍 끝나면 30분만 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10시 막 이럴 때 끝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10시에 끝나면 어때요? 좀 더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유혹을 버리셔야 돼요. 10시에 끝나면 무조건 10시부터 2시간 놀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12시, 11시 반 끝나던 놈이 10시에 끝나냐. 알고 봤더니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짜투리 시간. 학교 가서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했고요.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축구하던 놈이 점심시간마다 논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집에 와서 빨리 게임하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애들은. 근데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또 집중하는 훈련이 또 돼요, 그게. 2시간 할 거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 사실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수 훈련도 됐고요. 애는 애대로 자기 할 거 다 하고 끝냈고 노니까 좋고 저도 잔소리 안 하고 좋고 그래서 10시에 딱 끝나고 놀라고 하면은 꼴보기는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놀고 있고 12시에 자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하루는 자유시간을 또 줬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사실 저는 일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가 좀 탈출구가 있어야지 사실 사람이 할 맛이 나지.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공부하라 그러면 힘들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 할 거 다 하고 끝냈으면 저는 보상을 일주일에 하루는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TV를 보던 친구를 만나던 뭐 나가서 놀든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게 했고,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했고,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 하루를 다 놀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한 일요일 날 6시부터 저녁 시간, 그때는 이제 다 놀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화목해요. 평화로워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애들은, 그리고 제가 스케줄만 확인하면 되니까 스케줄 짤 때만 도와주면, 만약에 뭐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좀 더 넣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애가 아까 10시에 끝난 것 같은 거는 그때는 멈추고 다음에 짤 때 우리 애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좀 더 빡세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10시에 끝났는데 엄마가 요거 마저 또 좀 더 해 그러면 얘는 앞으로 10시에 끝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질질 끌다가 12시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약속 지켜 하시면 되고요. 끝났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이게 저희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야단도 많이 치고 했는데, 사실 저는 학부모일 때는 굉장히 좀 엄했어요. 학부모로서의 엄마는 굉장히 엄했는데, 사실 부모로서는 사실 별로 거의 터치를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엄하게 다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는 지금 사실 성인이 됐으니까 저 연락 안 한 지 한 3주 됐나? 그래도 그냥 생존 신고만 하라고 해요. 그래서 뭘 하든 그냥 본인이 하게끔 하는데, 이제 애들은 엄마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엄하게 했으니까 엄마가 자기 나중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프리한 엄마인지 몰랐다며.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보면은, 요게 이제 잠실 야구장이죠.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도 좋아하고 또 스포츠도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도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여자다 보니까 그렇게 뭐 스포츠를 아주 뭐 즐겨 보지는 않은데 애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기는 해요. 근데 저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그 낙생고가 자습을 매일매일 자습을 해서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해요. 그래서 10시에 끝나는데 제가 매번 픽업을 했었거든요. 픽업해갖고 집에 오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정말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면은 얘랑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선생님하고 어땠는지, 애들하고 어땠는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건 사실 그런 건데, 저는 애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하는 그 시간이 대부분 이런 스포츠, 야구를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집에서 이런 걸 좀 봤어요. 그리고 애랑 만나는 순간 첫 마디가 오늘 어디랑 어디랑 했는데, 오늘은 선발이 누구 나왔고, 누가 실수를 했고, 뭐 승률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막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습 시간 얘가 안 받겠어요. 다 받겠지.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척 하고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애는 이미 마음이 열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자기도 막 신나고, 엄마 근데 뭐 막 그러고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은 좀 기분 좋아지고 나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근데 오늘은 공부가 좀 됐어?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막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딱 정색하고 엄마 뭐야?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고분고분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하는 게 저는 만족을 했어요.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물꼬를 트면 애가 우선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아세요? 힙합 가수 BY라는 힙합 가수인데 저희 애가 또 음악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만 하는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그 쇼미더머니의 오디션도 보러 갔어요. 그 정도로 힙합을 너무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오며 가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음악을 듣는데 매일 힙합만 들어요. 그래서
힙합이 저는 사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사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말도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뭐 음도 막 맨 이상하고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난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딱 이거 좋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애들은 이제 애들 머릿속에 우리 엄마는 힙합 좋아해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며 가며 엄마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엄마 그거 좀 틀어줘. 엄마 좋아하는 거. 그러면 애가 또 틀어줘요. 그럼 자기가 뭐 해준 것처럼 틀어줘요. 그리고 나서 엄마 이것도 새로 나왔는데 이거 들어볼래?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애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힙합이든 야구든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맞출 수는 없어요. 걔네들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고 대화를 하려면 사실 애들한테 우리가 맞춰야 돼요. 애들 취향을 내 취향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들 앞에서는 힙합 좋아하는 엄마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 엄마들이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라고. 저는 애들하고 카트라이더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 유행을 했었고 지금은 아닌데 카트라이더는 같이 막 게임을 하고 그리고 애가 게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몇 시까지 하자 그러고서 막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할 때는 같이 놀고 그래서 엄마가 뭐 무조건 뭐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 애들하고 좀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친구인데 여기 우리 애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 친구 저희 애가 이제 중3 때인데 사실 친구 건드리지 말라는 건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머님들 마음속에 친하게 저도 그래요.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 있고 쟤하고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사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만약에 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은 학원을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학원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녀야 된다 하면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반이라도 분리를 해서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은 안 건드리는 걸로. 그리고 아이들을 친구를 많이 알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애는 사실 큰애 친구는 사실 저희가 거의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름도 다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친구부터. 그리고 그때가 좀 젊어서 그런지 다 뭐 어땠는지 다 기억도 나고 애에 대해서 다 너무나 잘 아는데 둘째는 얘기를 해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큰애는 그래서 막 가끔 친구 얘기를 하면 그래 엄마 누가 어땠어 뭐 이러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리고 같이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아는 애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가 되는데 둘째는 이제 가끔 얘기를 해요. 엄마 오늘 뭐 철수가 뭐 어떻게 해서 어디 갔어? 그냥 그랬어? 그럼 하는 말 철수가 누군데? 이러고 물어봐요.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걔 왜 학원 같이 다니는 애 있잖아. 그럼 아니거든. 걔 학교애거든. 막 이러고 꼭 확인을 해요. 작은 것이. 근데 정말 이게 나이가 드니까 외우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애들 친구는. 근데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공감을 많이 해주면은 애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로서는 이렇게 공감을 하던 부모였고 학부모로서는 정말 냉철하다고 말은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자유, 규제, 믿음, 의심 이게 정반대의 말이죠. 제가 이건 다 좋은 얘기였고 이건 다 나쁜 얘기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자유를 주는 게 되게 애들한테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아기 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해 하면은 그 아이들이 되게 불안감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자기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안 되는 거는 확실히 안 된다고 좀 규제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마지막 지금 챕터인데 제가 요거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좀 말씀이 핸드폰 얘기를 좀 해요. 사실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 그거잖아요. 나만 없어. 그 말 있잖아요. 지만 없대 맨날. 근데 제가 큰애가 6학년 때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요. 그리고서 고3 때까지 저희 애는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고3 때까지 저희는 폴더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보급화가 많이 돼 있어서 스마트폰 없는 애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큰애는 처음부터 제가 안 사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잘 봤어요, 시험을. 엄마, 다음번에 내가 만점 받으면 스마트폰 사주실래요? 이러고 딜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네가 수능 때까지 매번 만점을 받아봐라. 내가 사주나.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그 대신 내가 수능 때, 수능 날 가장 좋은 핸드폰으로 바로 사줄게.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주고 나서 이제 조건은 있었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만약에 불합격하면 바로 압수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핸드폰이 없었고요. 저희 애는. 둘째 애는 형이 없으니까 얘도 갖고는 싶었겠죠. 근데 형이 없으니까 그냥 공신폰 그걸로 했어요. 근데 공신폰 뚫어서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게임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저는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애들은 물론 그걸 관리를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저희 애는 그런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줬고 끝까지 그거를 지켰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있는 아이들을 뺏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다만 좀 규제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밤에 자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따로 자다 보니까 자면서 그렇게 해서 밤새 많이 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규제가 안 된다 그러면 잘 때는 마루에 놓고 자는 걸로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는 마루에 놓고 자는데 그거를 몰래 갖고 가서 엄마 잠들고 나서 또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애가. 그래서 제 옆에다 엄마한테 반납하고 자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좀 규제를 좀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뭐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내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되도록이면 안 되는 건 좀 안 되는 걸로 어머님들이 좀 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 의심 요거는 사람이 믿어야죠 애들을. 근데 어머님도 애들 믿지 마세요. 진짜 애들은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의심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게 제가 사실은 되게 창피해서 얘기를 얼마 전까지 사실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저번 설명회 때 제가 저저번 설명회 때 제가 한번 오픈을 했어요. 이 부끄러운 치부를. 근데 한번 오픈하고 나니까 또 자기의 그걸 얘기를 하고 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저희 애가 학원에서 퇴원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간 그놈이 퇴원을 당한 적이 있는데 왜 퇴원을 당했냐. 웬만하면 학원에 퇴원 안 시키잖아요. 그 학원이 좀 빡세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단 결석이면은 퇴원이에요. 무단 외출이어도 퇴원이고요. 무단 지각이면 3회 정도는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애가 성격이 되게 활달하다 보니까 딱 학원을 가면 그 데스크 실장님과 자기 담임 선생님 아닌 선생님들과도 되게 친밀하게 잘 지내요. 되게 시끌시끌한 놈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제 수업을 갔는데 수업 전에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영상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석 체크를 했는데 봐야 되는데 시끄러운 놈이 조용한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니까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하고 튄 거예요. 근데 저는 얘가 되게 모범적이라고 나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럴 일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학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애가 없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그랬더니 체크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 없어요. 지금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안 와요.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갔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 좀 찾아봐 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그때 한 30분이 넘었대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됐죠. 이제는 의심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애가 화장실에서 맞았나? 어디 쓰러졌나? 진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정상적인 애라면은 바로 화장실 갔다 들어왔을 텐데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막 미친년처럼 쫓아갔죠. 찾아보려고. 거기 주의 좀 찾아주세요. 이러고서 저도 막 쫓아갔어요. 갔는데 막 뛰어가는데 어떤 건물에서 이놈을 딱 만난 거예요. 정말 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얘도
엄마가 거기서 튀어나올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고 저도 얘가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거 몰랐는데 PC방에서 딱 나오는 걸 딱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제 순간적으로 놀랬죠. 화가 났죠. 그리고 정말 믿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급하니까 그래 들어가 얼른 들어가. 그리고서 이제 들려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학원 원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원 방침은 퇴원이에요. 근데 나름 낙생고 전교 1등인데 학원에서 퇴원시키긴 아깝지. 그리고 얘만 퇴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튄놈이 있어요. 같이 퇴원시켜야 되는데 일타쌍피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 얘기로는 이제 어머니 원래는 퇴원이지만 저희가 애를 다 좀 얘기해서 조용히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퇴원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얘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리고 저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학원 방침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바로 퇴원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학원에 막 먹을 거 사들고 가면서 좀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저희 애가 퇴원 당했다라는 거는 저희 애랑 같이 친 두 놈만 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에다 이제 붙여놨더라고. 서울의대 뭐 이렇게 이렇게 붙었다고. 정말 잠깐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퇴원당한 얘기는 애 친구들도 사실 몰라요. 걔가 거기 다니다가 왜 그만뒀는지 그냥 안 맞아서 그만뒀다라고 생각을 하지 퇴원당했다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얘가 퇴원만 한 번이지 뭐 튄 게 한 번이었겠어요. 다른 학원에서도 튀기도 많이 튀었고 간다고 했다가 다른 데도 갔고 사실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초장에 잡으니까 좀 나요. 몇 번 걸리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걸리고 나니까 그걸 안 하고 나니까 또 그렇게 답안을 베껴요. 애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희 학원에도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가 분명히 다 잘 풀어오는데 옆에서 풀어보면 못 푼대요.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애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저희 애는 이제 국어 모의고사를 그렇게 뺏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의고사를 집에서 풀으라고 해서 제가 프린트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졸고 풀어도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느 날은 30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3월 모의고사를 제가 줬으면 이 새끼가 잘못 알고 2018년 3월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점수가 다른 거지. 그래갖고 그렇게 몇 번을 걸리고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뭐 번호를 살짝 달리한 거를 다 뺏겨갖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서울의대 간 놈도 그렇게 뺏겼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애들 너무 믿지 마시고 근데 믿지는 않지만 의심한다는 걸 들키셔서는 안 돼요. 나는 너를 믿는다.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애들한테는 믿는다고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확인을 그래서 해야 돼요. 애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저희 애가 남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고기파예요. 고기만 좋아해요. 그래서 먹을 거를 뭐 야채를 주려고 하면 안 먹어요. 근데 좀 과일도 먹여야 되겠고, 뭐 야채도 먹여야 되겠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밥 먹고 나면은 사과 먹을래, 딸기 먹을래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과일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먹어요. 그래요. 근데 사과 먹을래? 딸기 먹을래? 물어보면 얘가 그 정말 짧은 시간에 사과도 안 먹고 딸기도 안 먹어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 그나마 좀 난 게 뭔가 생각하고 그냥 딸기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뭐든 먹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러고서 이제 줘요. 그게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사실 제가 막 이제 알아보고 어머님들이 뭐 여기 학원 특징도 있고 저기 학원 특징도 있고 어디를 다녔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데 요즘 아이들이 엄마가 다니라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들은 저학년 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1, 2학년 때까지는 말을 좀 듣는데 고학년이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원 가고 친구들이 같이 가는 학원 가고 뭐 막 이러지 엄마가 시키는 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군데 막 해놔요.
그런데 그 몇 군데, 서너 군데를 해놔도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몇 군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게 물어봐요.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렇게 쫙 얘기를 해요. 여기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을 하고선 그나마 여기가 좀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 여기 갈게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 그래 그럼 네가 선택한 곳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막에는 제가 선택한 곳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 방식이에요. 항상 제가 애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뭐 해야 되는 애가 했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할래 안 할래가 아니에요. 뭐 이거 중에 뭐 할래? 그러면은 애들이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애들 수능 볼 때도 어딜 써야 될지는 다 같이 정하고 의논하고 하지만 정말 마지막 클릭해서 원서 지원하는 거는 애가 하게 했어요. 네가 지원한 거야 결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든 여태까지 살면서 항상 선택은 엄마가 자기를 존중해줬다라고 착각을 해요. 제 그 의도가 숨겨져 있었지만.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그 엄친아 만드는 법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엄친아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엄마 친구 아이가 아니라 엄마랑 친한 아이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좀 엇나가더라도 사춘기 때 엇나가더라도 엄마랑 신분이 잘 돼 있는 아이는 다시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공감해 주시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셔서 우리 아이가 다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